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리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중국 관련 최신 경제 뉴스와 그 의미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해 2891.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중국의 7월 구매관리자 지수 PMI 데이터와 미국,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 정책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1.28% 상승한 17,238.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6월 산업이익이 가속화되었다는 데이터가 발표된 영향입니다. 이 소식은 중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 화요일에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중국의 블루칩 주식들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홍콩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52% 하락한 2876.87포인트로 마감했고 CSI 300 지수는 0.84% 하락했습니다. 금융, 필수 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 섹터 모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증시의 하락은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SCI 아시아 엑스제팬 주가 지수는 0.48% 하락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0.31% 떨어졌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홍콩 증시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항롱 프로퍼티즈는 상반기 순이익이 56% 급감했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24년 만에 최저치인 5.64 홍콩달러로 11.7% 폭락했습니다.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중국의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제조업 PMI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 변화하지만 꾸준한 분석과 균형 잡힌 접근이 결국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도 경제뉴스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경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